천안TV 시선제작국 충남의 미래를 만나다 정치 펀치 김주영입니다. 2018년 제8대 천안시 의회 의원으로 활동, 지난 6월 1일 재선에 도전하여 성공하였죠. 제9대 천안시 의회에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철환 의원과의 만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축하의 말씀 드리면서 혹시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은 세우셨어요? 네, 일단 우선 지난 6월 1일 네. 지방선거에서 이렇게 지역 주민들의 많은 도움으로 이렇게 당선이 됐는데요. 네. 먼저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준비 과정부터 네. 굉장한 좀 어려움을 겪고 네. 좀 힘들어 했었는데 역시 주민분들은 압도적으로? 저를 믿고 도와주신 덕분에 네네. 압도적인 승리를 좀 이룰 수 있게 네. 도와주셔가지고 주민에게 충성한 결과 네. 당선이 된 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의원으로서는 주민에게 충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럼 이제 휴가 계획을 사실 이게 제가 지난 4년간 의정 활동을 하면서 네. 이게 휴가를 올해도 고민을 한 이유가 휴가를 갈 때마다 네. 꼭 가서 있으면은 저희 동네에 이렇게 비가 많이 와 폭우가 오거나 정말요? 태풍이 오거나 해가지고 가서 제대로 휴가 기간 내내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뒷수습을 하고 막 네. 항상 이랬거든요. 근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또 휴가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네. 아예 안 가면은 그런 일이 아예 안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아직 계획을 못 잡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마셔야 되겠어요. 지역민들이 그만큼 의원님이 네. 꼭 필요한가 봅니다. 네. 반가운 소식은 제9대 천안시 의회 전반기 경제산업위원장으로 선임이 되셨어요. 네. 선출되신 거죠? 네. 네. 그럼 앞으로 소감과 네. 각오를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동료 의원님들께 네. 선출해줘서 너무 감사드리죠. 예. 제가 지난 4년간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이제 상임위원으로 활동을 해봤는데, 네. 제가 이번에 막상 이제 상임위원장이 되고 나서 보니까, 네. 이 천안시 전체 이 경제산업위원회 이 소관된 이 업무에 대한 거를 과연 제가 이 위원장으로서 이제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라는 진짜 부담감이 많이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근데 저희 천안시의회가 지난 3일간 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진행을 해봤었는데, 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네. 이제 마음 놓고 안심하고 해도 되겠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안심하셨어요? 너무 공부도 많이 하시고 지식도 충분하셔가지고 네. 저보다 오히려 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겸손의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진짜 제가 믿고 의원님들 믿고 네. 상임위원장 활동을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푹 놓이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로 수준 높은 의원들께 선택을 받으셔서 선임이 되신 거잖아요. 네. 네, 앞으로 네. 기대가 되는데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경제산업위원회의 업무 파악은 좀 되셨어요? 네, 저희 경제산업위원회는 굉장히 많은 네. 이 일들이 있어요. 농업 분야, 환경 분야, 네. 뭐 농수산물 도매시장, 네. 또 산림 분야, 네. 또 일자리,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광범위하네요. 네. 그만큼 광범위한데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쉽게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도 많이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자주 행정부하고 자주 소통을 하고 예. 자주 지금 많은 공부가 좀 필요한 위원회예요, 저희가.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사실은 지난 4년간 해봤지만 네. 아직도 배우는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4년 동안의 활동을 인정받으셨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천안시에 가장 시급한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들어있던 부분인데 네. GTX 신호선 천안 연장 사업하고 네. 또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네네. 그다음에 성안 종축장 부지 이전 개발 문제 네. 그리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정말 건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천안시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부분은 그냥 천안시 문제가 아니고 네. 대한민국 전체 국익과도 맞물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막중한 의무를 갖고 계시네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전체적인 걸 말씀해 주셨는데 네. 나를 뽑아준 우리 지역에 있는 문제도 사실은 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원님이 활동하시는 그 지역구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역구 자체가 농업 지역이거든요. 농업이 네. 주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 농업 분야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농촌 인력 문제예요. 네. 근데 또 저희 지역에는 또 주를 이루고 있는 게 농업 중에서도 배산업하고 그렇죠. 쌀 뭐 이런데 네. 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주로 이제 사람의 손으로 하는 작업이 많다 보니까 네. 근데 또 예, 화접도 해야 네. 되고 또 적과도 해야 아, 되고 네네. 또 이제 배도 따야 되고 막 이런데 아.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도 많이 또 지금 없고 아, 그렇군요. 그 농가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이런 계절 근로자 제도 같은 것도 네네. 도입도 시급한 실정이고 또 화상병으로 인해 가지고 네. 또 이제 배나무가 지금 매몰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맞는 치료제 개발도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중앙 정부 차원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도 좀 저희가 좀 앞장서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또 쌀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저희도 뭐 다르잖아요. 쌀 많이 안 먹잖아요. 밥을. 맞아요. 요즘 쌀 소비가 많이 안 되기 때문에 간편한 식사를 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쌀 소비에 대한 이런 문제도 많이 좀 우리가 해결할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또 네. 하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종축장 부지 아, 개발에 네. 대한 문제가 네. 가장 또 저희 지역구의 아. 큰 문제이죠. 그 지역민들께서 또 염원하시는 그럼요. 부분일 테고요. 네, 네. 근데 배 같은 경우에 화접이나 이렇게 할 때 네. 봉사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일손이 부족한가요? 그렇죠. 이게 그 배꽃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네네. 직접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배나무 한 가지는 예. 수십 개, 수백 개의 꽃이 달려있는데 그거를 손으로 찍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네. 쌀 소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셨어요. 네. 그럼 이 쌀 소비를 위해서 우리가 쌀을 소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쵸.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근데 지금 그냥 제가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네. 저희 그 천안을 대표하는 그 흥타령 쌀 있잖아요.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천안시 내에서 소비율이 한 30% 정도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도 많고 급식하는 데도 많은데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네, 저도 되게 의아한 게 네. 천안에 이 관내에 있는 대학이 11개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대학에서 급식에만 사용이 돼도 이 쌀 농가에서 소비 이 문제는 걱정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그럼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만 소비를 해줘도 네. 저는 그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거든요. 네네네. 근데 대학에서는 소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초중고는 여기서 소비가 학교 되나요? 급식에서 이제 친환경 쌀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 학교 급식에 이제 대학에서 지금 협조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렇게 천안시 농산물을 쓰는데 앞장을 쓰면은 저희 천안시에서도 대학과 뭐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도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 저도 경제산업위원장으로서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군요.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대학 관계자들께서는 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셔서 천안 흥타령 쌀을 소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직접 또 갖고 오셨다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건 이게 흥타령 쌀인데 요거는 4kg짜리인데요. 예. 이 쌀이 그 2021년도에 네. 그 팔도 농협 쌀 대표 브랜드 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은 대상. 예, 천안 흥타령 쌀입니다. 그랬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 쌀 품질이 굉장히 좋은데 네. 홍보가 덜 돼가지고 네.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네. 시청자 여러분 이게 대상받은 쌀입니다. 네. 근데 이거 이렇게 들고서 그냥 선물해도 괜찮겠어요? 그럼요. 이 5kg면 네.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가격은 네, 가격은 좀 이렇게 따로 저기 네,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서 간단한 선물용으로도 좀 네. 이렇게 해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난 뭐 쌀뿐만이 아니더라도 저는 제가 경제산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네. 우리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에 대해서는 되죠. 네, 관내에서 이렇게 지금 소비를 최대한 많이 해주는 게 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입장에 거봉도 당연히 있고 또 성안에 배가 있고 네, 메론, 수신에 메론도 있고 많다. 방촌에 오이도 있고 아운에 오이도 있고 네, 아운에 오이도 있네요. 네. 우리
시민께서 이런 저희 농수산물을 사용하시는 건 바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의원으로서 우리 김철환 위원장님께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젊은 패기로 천안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천안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이번에 재선에 또 이렇게 당선되게 됐습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제가 앞으로 의정활동하게 나가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회가 된다면 편안하게 네. 이렇게 토크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때 초대하면 오실 거죠? 꼭 초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합계 출생률 0.81명,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30% 초반, 대우 조선해양 파업 15일 기준 손해액 5,700억 원, 무연고 장애인 비자발적 탈시설, 도망가는 초등생을 공격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사건. 이 여름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핫한 사건은 무엇일까요? 그래도 마음 많은 상쾌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주영이었습니다.